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얼마 전 초중고 사교육비 지출의 역대 최고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7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 작성하고 있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2년 초중고 사교육비를 조사한 내용에서 약 26조 원의 사교육비 지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07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통계 작성 이후 최고액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10.8% 증가했고요. 이 중 초등학교만 따로 보면 무려 13.1% 증가로 사교육비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학력 인구는 줄어서 서울에서조차 폐교되는 학교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은 전년보다 2.8% 늘면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수 자체는 더 늘어난 상황이죠. 아무래도 학습 관련이 많이 늘었겠죠. 교과목으로 보면 영어, 수학, 국어 순으로 높게 나왔는데요. 내면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국어 과목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체능은 빼고 일반 교과목만 보았을 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월 49만 원 정도였고요. 만약 예체능 관련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녀가 2명 교과목 사교육비만 매달 무려 98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 고정 학원비 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예를 들어서 부교재비, 학원 버스비, 보통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으니까 저녁 식사비 이런 걸 다 포함시키면 실질적으로는 학부모가 느끼는 사교육비는 통계에 나온 수치보다 더 높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통계는 어디까지 초중고 수치고요. 미취학 아동인 경우 특히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면 월 49만 원이라는 수치는 가벼운 걸 겁니다. 영어 유치원에서는 매달 유치원비만 100만 원이 훌쩍 넘으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영어 유치원은 매달 20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죠. 영어랑 수학이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건 그나마도 이해가 가는데 국어까지 갑자기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뭘까? 코로나 기간 동안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문해력이 떨어져서 국어 사교육이 증가했을 거라는 그런 추측과 의견이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사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는 교사 입장에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학급에서 아이들의 평균적 문해력 차이 변화는 감지될 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단지 문해력 격차는 이미 상당 부분 벌어져 있었죠. 그러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부모들이 국어를 갑자기 또 학원을 보냈다?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이미 수학, 영어에서도 격차가 상당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수학, 영어를 따라가기에도 바쁜 상황일 거고요. 거기에 국어까지 학원을 보낼 만큼 시간 확보가 안 될 겁니다. 국어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영어와 수학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영어와 수학만으로 승부를 띄우기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한 국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국어 영역까지 사교육이 확대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중고에서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수행평가 과정이 서술형, 논술형이 많고 또 토론 능력이 요구되는 모두모의 협력적 사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국어 사교육으로도 사교육이 확장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뭘까? 사교육이. 그게 교육 격차를 줄여보려고 이러는 걸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교육 격차는 코로나 이전부터 상당했습니다.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실체가 드러난 거죠. 문제는 그 실체는 드러났는데 공교육 안에서 학습 격차를 완화할 신뢰할 만한 방법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다는 데 있죠. 결국 불안한 학부모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뭐라도 해야겠는데 떠오른 유일한 대안이 사교육인 거죠. 그리고 단순히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교육이 늘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학습 격차를 줄인다는 말은 결국 격차는 줄지만 그렇다고 경쟁에서 우수한 위치에 놓인다는 건 아니거든요.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작하는 학부모의 목표는 우리 아이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죠. 보통 경쟁력 있는 학습 격차를 오히려 만들기 위해서죠. 결국 교육부에서 학습 격차를 줄이면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 사교육을 시작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보면 대부분 중위권 아이들입니다.
학교 공부만 따라가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은 뭐 그럭저럭 따라가지만 결국은 학교 교육만 받다가는 상위권 학생들 위치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작용하는 거죠. 정말 사교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이 최소한 사교육보다 더 낫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데 초등학생 사교육부가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아직 입시와는 거리가 있는 연령인데 왜 초등학생 사교육 증가폭이 가장 클까? 초등학생들의 사교육비 비중이 중고등학교보다 높아진 이유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유지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몇 년 전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관련 논의가 있었고 일정 부분 발표까지 있었지만 결국 올 1월 달 이제 교육부 고교 개편 방안 국회 보고서를 보면 외국어고는 외국어 수업 시수를 줄이고 국제계열 전문 교과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제고와 사실상 통합하는 수신을 개편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외고 간판에서 국제고 간판으로 바뀔 뿐 특목고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전국 단위 자사고도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유지가 될 전망이고요. 사실상 특목고와 자사고를 입학하는 것이 곧 상위권 대학 진입에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제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특목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미 초등 고학년 정도의 최소 중2 정도 과정까지는 끝내놔야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선생님, 정말 특목고를 가려고 초등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외고에 입학하려면, 외국어고에 입학하려면 최소 중학교 내신에서 영어 교과는 늘 9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 1학기부터 중3 1학기까지 쭉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과학고 같은 경우 수학, 과학은 내신에서 마찬가지로 늘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야 하고요. 유명한 자사고의 경우 거의 모든 과목에서 상위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신만 잘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내신을 잘 받아야 그나마 원서를 써서 1차에 붙고 실질적인 2차 시험에 응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 2차 시험이라는 것이 학교마다 특성이 다른데 그걸 일반 중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위한 특별반 교육을 해주지 않죠. 결국 사교육에 의탁하는데 그 사교육 시장이라는 곳이 중학교에서 갑자기 내신 좀 잘 받았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초등 시기부터 밟아온 아이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준비해서 올라온 아이들이죠. 내신은 이미 기본으로 잡고 간다고 생각하고 심화 과정을 몇 차례 실전처럼 거친 아이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밤 9시, 10시까지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외고, 과학고, 자사고 사례만 말씀드린 거고요. 예중이나 예고를 준비하는 경우는 외고, 과학고, 자사고를 준비하는 기간보다 더 길고 몇 배는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게 현실이죠. 초등학교 시기부터요. 예중 예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월 49만 원이라는 사교육비가 아마 월이 아니라 주 단위로 바뀌는 수준일 겁니다. 자, 그럼 사교육을 하지 않고서 특목고나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들은 없다는 건가?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입학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전혀 안 받는 건 아니고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선택적으로 과외나 학원, 인강 등을 집중해서 했다고 봐야죠. 자, 그럼요 선생님, 사교육 없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7년을 6학년 담임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부장을 겸하고 있어요. 진로부장이라는 게 초등학교에 있는지 모르셨죠? 있습니다. 그간 사립초등학교 고학년 성적 상위 1%에 드는 아이들의 특성들을 분석했습니다. 그중 드물기는 하지만 적어도 초등 시기까지 사교육을 하지 않고서도 높은 학습 성취도를 보이는 아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관련 학생, 학부모 진로 면담을 하면서 우리 영희는, 우리 철수는 사교육을 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중학교 입학 후에 특목고를 목표로 준비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제 말을 듣고 그냥 흘리시는 분도 있지만 또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그때부터 준비해서 시도해보는 가정도 있고요. 최소한 제가 추천해서 그때 도전했던 학생들 대부분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딱 2가지를 면밀해서 검토해서 추천해 줍니다. 그걸 갖추게 하면
최소한 초등 시기까지는 사교육을 하지 않고서도 학습 성취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뭐냐? 보통은 자기 주도 학습력을 갖추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면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성입니다. 이 성실성은 좋은 습관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되고요.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첫 번째 기억하실 단어는 성실성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성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는 공부정서입니다. 공부정서라는 표현이 생소하실 텐데요. 보통은 공부력, 학습력 정도로 표현하는데 사교육 없이도 높은 학습 성취도를 보이는 아이들을 면밀히 검토했을 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공부에 대한 정서감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높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부 정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성실성과 공부 정서를 높이는 방법, 다음 유튜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두벅두벅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